네, 하고자 할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네. 그런 구직자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회계의 직무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든든한 직무사전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직자 여러분, 이제 여름 또 막바지철인데요. 휴가 후유증이 요즘에 또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쉬는 것도 좋지만 쉬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구직 활동이나 어떤 취업 활동 준비할 때 본인이 또 지나치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좀 힘을 안배해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엔 이 든든한 직무사전 신상진 이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취업 준비생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060 김동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학생 그리고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 직무 돋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늘 그렇듯이 우리 두 학생의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 학생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똑부러지고 밝은 미소를 가진 공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우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터넷 정보과 김동우입니다. 지금 동네 형처럼 푸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네 형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자기소개 한마디로 두 학생을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첫인상을 받으셨어요? 예, 일단 공유경 학생은 이미지가 밝고 목소리도 되게 좀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회계나 재무 그런 쪽 하면은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 부서에서 아주 산의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밝은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김동우 학생은 의외로 좀 약간 중견 사원 부장님 포스가 지금 보였는데 어제도 침착하고 또 여유로운 모습은 좋긴 한데요. 실제 면접 때는 약간 또 신입사원이면은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약간 신선한 이렇게 좀 순박한 맛도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노련해 보이면 사실 또 얘가 좀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자리에 맞게 자기소개하는 거 어렸을 땐 다들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만큼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자신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들에게 뭔가 자기소개에 있어서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채용 전형에서 면접 전형에서 자기소개는 단순히 그냥 미팅 자리에서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죠. 지원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또 강점이나 특이사항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간혹 자기소개 시키면 또 너무 처음부터 그냥 2분, 3분 길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길어지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해서 가능한 본인의 어떤 강점의 포인트를 좀 집어서 준비하는 게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저 친구 일단 좀 괜찮겠다.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간결하고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계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회계 직무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예, 회계 직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자금이나 돈의 흐름을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요. 그런 회계 정보를 또 경영층이나 내부적으로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주주나 고객들이 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경영이나 투자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참고할 수 있고 또 회사의 경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업무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요. 회계 결산이나 세무,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듯이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세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업무는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계하면 제일 많이 이제 수행하는 업무가 재무회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과 회사의 경영 반침에 따라서 기간별로 여기서 기간이라고 하면 거의 월, 그죠? 아니면
분기, 또 반기, 뭐 연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회계 결산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또한 뭐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부 주주나 그죠? 어떤 외부 기관에 공시하거나 뭐 어떤 알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또 회계 자료로는 뭐 저희가 결산 공고나 뭐 말씀드린 외부 감사기관에 또 제공을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회계란 말도 우리가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계 직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관리회계, 예. 뭐 주로 원가회계가 주 업무인 관리회계 쪽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세무회계를 들을 수 있는 세무회계는 사실 일반 회계보다는 어떤 세법이나 세금 어떤 납부를 위한 그런 기준에 세무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세금 관련된 회계 기준 처리를 하는 업무를 뜻하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 뭐 지방세나 양도세 등 여러 가지 세법 기준에 따라서 뭐 관련된 그런 회계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또 신고, 뭐 그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 뭐 그런 또 조세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 새로 바뀐 정책에 따라서 그죠? 또 어떤 새로운 보고서, 새로운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세무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회계 직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게 돈 계산 한번 잘못하면 크게 금전적인 손실로 그렇죠.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만큼 필요한 역량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면 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회계 업무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자금과 자산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또 어떤 회계 기준에 따른 계정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그 구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장부 기입을 하고 또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네. 가계부라고 하면은 집에서는 보통 수입 지출 이렇게 하고 그죠? 간단하죠, 예, 집에서는. 뭐, 벌은 돈, 들어온 돈, 나간 돈 이렇게 되지만 네. 기업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죠? 매출이나 또 손익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지출 자체가 다양한 사업이나 뭐 사업부나 뭐 팀의 특성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잘 구분해서 기준에 따라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분석력이 중요하고요. 분석력.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회계 지식이나 세무 등에 대한 전문 지식입니다. 뭐 회계 직무가 사실 다른 직무들 제가 뭐 기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요즘엔 전공 제한이 별로 이제 좀 없어지는 추세라고 했지만 네. 회계 직무만큼은 전공 제한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회계에 대한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전공적인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세 번째로는 뭐 IT 활용 능력. 오늘 뭐 계속 좀 IT 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요즘엔 뭐 추세가 회계 프로그램 옛날처럼 뭐 장부에다 기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장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처리, 보고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IT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사실 뭐 그 꼼꼼함이라든지 꼼꼼함. 신뢰도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네. 다루기 때문에 그죠? 뭐 사실 능력이 뛰어나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제 만약 면접 때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은 특히나 재무나 회계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뭐 좀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회계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아무래도 자금, 재무 뭐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계에서도 용어를 사실 좀 약간 중복되게 쓰는 부분이 있죠. 또 재무회계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재무라고 또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뭐 파이낸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재무 쪽은 회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재무는 실제 회사의 어떤 자금 을 운용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네.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재무 쪽에서 정하는 거죠. 회계는 쓴 거, 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역할.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전반적인 회계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두 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 회계 직무 가운데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유경 학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전산회계 사무 쪽으로 취업을 할 생각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산회계를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많이 흥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전산회계 사무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산회계 네. 사무직. 그래요. 동우 학생은 어떤 분야를 희망하세요? 저 역시 이제 전산 업무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회계직은 좀 대부분이 경력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력직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정적이고 공무원만큼의
안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산회계직을 희망한다는 것이 일반 회계직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전산회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의 어떤 일부 부분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기업의 회계팀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할 때 전산 작업, 전산 입력 작업이나 이제 전산은 ERP라는 그런 회계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네. 사실은 또 일부 이제 세무사무소나 그죠? 회계나 어떤 그 외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기관에선 또 고객사들의 그런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 회계적인 맞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입력을 다 기장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선 주로 이제 사실은 뭐 그 실제 전산 그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 쪽의 역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구분하셔야 될 게 내가 일반 일반 회사 기업의 회계 부서에서 어떤 전산 회계를 가지고 회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개인 어떤 회계 사무소나 세무 사무소 그죠? 그런 곳에서 좀 주로 입력하는 쪽에 좀 뭐 역할을 좀 많이 할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전산 회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전산회계를 하려면 자격증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지금 1급을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자격증. 네. 자, 동호 학생은요? 예,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가 지원 그런 국비 지원 교육이 있어요. 예, 많죠. 그걸 예. 통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원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아직 학생이다 있고. 보니까. 예. 네, 학생은 그 학원을 못 다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네, 졸업과 동시에 그때 들어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격증 면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산회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무 타이틀을 저희가 전산 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회계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떤 전산 프로그램, 회계 전용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회계 그 전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로 그 시험을 통해 자격 과정을 수행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어떤 그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또 이해하고 그런 뭐 회계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어떤 그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전산 회계 자격만 있는 거를 그 우선적으로 뽑는다기보다는 회계나 격리, 그죠? 재무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서 관련 자격이 있으면 선호를 하는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더 많이 활용하는 일반 어떤 그 대행해주는 그죠 세무나 회계 대행 업체 같은 경우 좀 더 직접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산 회계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예. 전산 회계도 뭐 여러 가지 뭐 전산 회계 1, 2급 또 전산 세무 1, 2급 뭐 또 전산 회계 운용사 자격이 또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2급 정도 자격은 사실 어느 정도 그냥 기초 회계 지식과 어떤 전산 프로그램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회계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1급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지식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급 자격을 뭐 따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일반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뭐 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학생은 고민 해결과 또 취업 상담을 앞두고 본인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스펙이 있는지 지금 칠판에 키워드를 적어주셨거든요.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유경 학생은요. 전산회계 2급, 또 학교 내 CAP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동우 학생 역시 학교 내 CAP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줬는데요. 네.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산회계 흥미를 가지다 보니까 네. 2급을 준비하게 되어서 전산회계 2급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조그맣게 저희가 이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CAP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의 면접이나 그런 걸 하면서 취업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급 자격증은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동호 학생 학교 내 CAP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지금 방금 유경 학생이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저희 학교에서 내에서 이제 취업을 좀 장려하고 좀 돕기 위해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알려주셨던 방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에 가서 많이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 2학년. 네. 2학년 학생들, 아직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네,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래요. 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고 있는 충분히는 아닌가요? 네. 충분히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유경 학생은 제일 관련된 자격, 뭐 2급 자격을 일단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유리함이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격증 하나 가지고 내가 그죠? 좀 더 뭐 커리어를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산 세무라든지 뭐 1급 자격을 또 준비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동호 학생은 뭐 학교 내 그런 취업 프로그램 지금 뭐 교육받은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격 준비가 덜 된 거 보니까. 근데 이쪽은 회계 쪽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지식과 뭐 어떤 그 자격증의 역할이 좀 더 비중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2급 자격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내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자격증 취득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타겟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또 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 눈빛이에요, 우리 학생들. 신상진 이사님에게 궁금한 거 있다면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볼까요? 네, 유경 학생부터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 정보과인데 네. 전산회계만 따로 배울 수 있는 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인터넷 정보과에서 전산회계 이제 전산회계 자격증만 가지고도 쉽게 취업이 가능한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전공과의 좀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먼저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회계나 경리, 뭐 재무 쪽은 사실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좀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상계열,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뭐 그런 쪽 이제 출신자들을 선호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인터넷 정보과라고 하면 좀 오히려 좀 이공계열의 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라면 뭐 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아니면 일반 교육과정, 회계나 경리 쪽은 내용이 뭐 해마다 막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과정들이 좀 딱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계의 기본 원리나 지식을 좀 더 보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좋은 회사를 가시려고 한다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요. 부전공이라도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동호 학생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세무 쪽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세무 쪽의 복지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세무라고 하시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어떤 규모에 따른 복지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 쪽으로 만약에 취업하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세무나 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이제 개인 사업 사실체에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사실 복지는 어떤 사장님 마인드 어쩔 수 없이 그죠? 네. 사장님이 얼마나 직원들에 대한 좀 배려나 그런 뭐 복리후생이나 뭐 인사적인 정책을 가져가는 데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규모가 많이 작은 뭐 소규모의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너무 복리후생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쿨하게 그냥 월급 자체를 가지고 좀 그 비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입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유경 학생 혹시 또 다른 궁금증 있나요?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전산회계도 전산회계랑 전산 세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세무도 꼭 따야 되는 건지 세무가 제일 어렵다고 들어서 그렇죠. 전산 회계보다는 전산 세무가 좀 더 어렵다고 하죠. 그것도 이제 사실 회사 규모 따라 다른데요. 네. 만약에 작은 회사를 간다고 하면 작은 회사는 어쨌든 좀 회계나 뭐 세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몇 명이서 다 좀 두루두루 업무를 수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 가실 때는 오히려 그런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 어차피 업무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또 뭐 대부분 또 외부에 또 뭐 많이 이렇게 좀 맡기고 하기 때문에
꼭 그게 있어야지 취업된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차라리 한 가지 자격증에 1급, 제 생각에는 차라리 1급 자격으로 따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주로 어떤 쪽에 취업을 할 건지를 생각해서.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네.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유경 학생은요, 전산회계 사무직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네, 동우 동학생은 하나전산 마케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전산에게 많이 아는 게 없어서 딱히 어디 회사에서 어느 부서로 가겠다는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앉아서 조용조용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전산에게 사무직 쪽으로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기업은 정하지 않았고. 네, 예. 자, 동우 동우 학생은 학생은요? 네, 저는 하나 이제 마케팅 이쪽으로 마케팅과 전산 쪽을 적었는데요. 네. 예, 전산 쪽 업무는 꼼꼼해야 되잖아요. 네. 전산이 흔들리면은 그 기업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기업이 뭐 어떻게 잘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도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가서 제가 이제 PPT를 작성하거나 네. 발표를 하고 또 이런 게 또 좋아서 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화를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 기업이 네. 지금 성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화가 너무 야구 팬 예, 아니에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적었었습니다. 좋아하는 기업이군요. 네, 사실 뭐 전산과 마케팅은 뭐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기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지만 명확하게 진로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취업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따져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유경량은 제가 볼 때는 회계 쪽에 대한 진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본인도 뭐 성향적인 특징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만 말씀드린 것 전산회계 너무 취업할 때 전산회계라고 타이틀 자체를 전산회계로 이렇게 딱 그 좁혀버리면은 사실은 좀 작은 회사 쪽에 취업 기회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적인 약간 좀 불리함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를 탄탄히 하셔서 작더라도 제가 볼 때 일반 회계부서, 회계팀 그죠? 아니면 뭐 재무팀 이런 쪽으로 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길게 더 업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단순 그런 뭐 주로 이제 그 기장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전산 그 회계 프로그램 그냥 입력을 주로 많이 해주는 그 오퍼레이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쪽을 계속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비전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좀 더 일반적인 회계 쪽 지식을 넓히시면 좋겠고요. 네. 동우 학생. 동학구는 네. 진단이 지금 복잡해서 일단은 뭐 지금 서희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를 조금 더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 쪽은 제가 뭐 저희가 마케팅 직무 한 적 많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그쪽은 좀 취업의 경쟁도 치열하고 다양한 끼를 보여줘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사실 더 많아요. 단순하게 뭐 자격이나 뭐 전공 가지고 이렇게 딱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진로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인터넷 정보과 전공이시니까 차라리 전산 쪽이나 또는 아까 전산 회계 두 가지 정도로 좀 그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요. 그렇게 네. 예. 냉철한 조언을 두 학생이 잘 새겨 듣기를 바라겠고요. 두 분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떻게 전산 쪽으로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제가 인터넷 정보 까다 보니까 네. 전산회계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안 계셨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이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뿌듯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동우 학생은 어땠어요? 이제 아직 제가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콕콕 딱 찝어주셔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모쪼록 두 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공유경 김동우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